근데 진짜 자기 말대로 위장이혼하길 잘한 것 같아. 법적으로는 남남인데 돈은 합법적으로 뜯어낼 수 있고. 내가 뭘 했어? 어? 돈 벌게 해준다고 했지? 와, 저런 여자랑 결혼하면 와. 너 근데 괜히 욕심 부린다고 혼자 다 먹을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정산 잘해줘. 안 그러면 나중에 진짜 탈난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여보, 나 어떡해요? 뭔데 그래? 나 사기당했어요. 그 사람이 내 돈 가지고 날랐다고요. 뭐? 당신 얼마 투자했는데? 2억이요. 뭐? 여보, 내 돈 어떡해? 어떡해? 이들의 끝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조각경이랑 비슷하네. 이야, 어쩜 이렇게 똑같지? 눈먼 자들의 도시, 뭔가 사기가 키워드로 등장을 하고 눈먼 자들의 도시. 저 선배님이 잠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2억 사기당했어요 여보 하면서 아 우리 조각경 선배님이랑 비슷하다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여러 건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번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귀가 얇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그 알뜰하고 돈을 되게 아껴 쓰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서 더 한심하다는 거야. 그렇게 아껴서 모았는데 그거를 귀 얇아가지고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아는 후배가 와가지고 선배님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한번 투자하시죠. 근데 보니까 조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조건을 왜 네가 안 하고 나한테 하라 그래. 그렇지. 그러면 혹하게 돼 있는데 나는 이게 그래도 이제 냉정했지. 그 전에 하도 사기를 당해가지고 세상에 공짜 없다. 이미 데이터가 있네요. 그럼 있지. 그러니까 아이, 야 나는 아니야. 그리고 돌려 보냈는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들었어. 그리고 따로 연락을 한 거야. 남편이 거절한 거를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나중에 사기를 당하고 나서 나중에 얘기를 그래서 아는 거야. 저 표정이 약간 똑같아. 여보 어떡해. 그더니 막 아휴 정말 아직도 돈 못 받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남편이 일단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안 들어도 되는데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나다 해서 다른 길에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 후배는 얼마나 좋았겠어. 야, 이거 딱 걸려들었구나 해갖고 쓰고. 대략 우리 홍성범 선배님은 몇 건의 사기를 좀 당하신 것 저는 같아요. 한 서너 건 당했는데 미녀 가수는 진짜 큰 돈 많이 당했어요. 나는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쪽은 했다 하면 막 두 자릿수 이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두 분이 부부 사기 피해 다니에요? 예? 사기 피해다. 사기당이 사기 아니라 피해다. 피해다. 사기 아니, 피해다. 너무 우리가 많이 이게 진짜 당하셨어요. 우리 이게 참 창피한 일인데 잘 나가는 연예인들 어디 빌딩도 있고 다 있잖아. 꼬마 빌딩도 있고. 우리는 그런 데 했어야 되는데 우리 다 사기당해가지고. 아 저번에 나오실 때 명함을 달래서 줬거든요. 어쩐지. 아무튼 개털이에요. 자 오늘 또 우리 후배들에게 참 또 몸소 교훈을 지금 심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홍성범 선배님이. 예. 눈먼 자들의 도시. 과연 이 아내분은 어떤 형태의 투자 사기를 당했을까요? 2억이요? 2억이면 정말 큰 돈인데. 네. 처음부터 찜찜하긴 했어요. 2억만 주면 6억으로 불려준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리니까 저 몰래 친한 지인들한테 조금씩 빌렸나 봐요. 아이고. 결국 그 돈 제가 다 갚아줬고요. 저희도 그런 사기 제보가 꽤 들어와요. 뭐 요즘에 워낙 사기가 판을 쳤어요. 오픈 채팅방 초대받아서 들어갔다가 혹해서 투자했더니 사기당했다고 찾아오는 의뢰인도 꽤 있고요. 아 근데 사기꾼 잡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 아,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고요.
그 사기꾼은 이미 해외로 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건 이미 포기했어요. 근데 왜? 그러면 무슨 일로 저희를 찾아오셨을까요? 아내가 또 일을 벌리는 것 같아요. 뭔데? 여보, 삼진면 알지? 왜 우리 강원도에 자주 가던 리조트 근처. 근데 왜? 거기 완전 외지잖아. 근데 서울에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린대. 그래? 당신이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었어? 내 친구 남편이 토지개발 사업부 있잖아. 공무원이 거짓말하겠어? 그래? 근데 그게 왜? 그래서 나 내일 모레 관계자 만나기로 했어. 뭐? 와이프는 투자하면 땅값이 몇십 배는 뛸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전 지난번 일도 있고 영 미심쩍어서요. 사실 아예 못하게 하고 싶어요. 제가 작은 공장을 하는데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계속 본인 힘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해서 주부님들이 그런 마음들 많이 갖고 계시죠. 괜히 말렸다가 진짜 나중에 고속도로 뚫리고 거기 오르기라도 하면 그 원망 감당할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탐정님들이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해요. 뭐 어떤 마음이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거 카메라가 내장된 볼펜이에요. 네. 현장에 가셔서 이걸로 기록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저흰 아내가 사기에 또 휘말릴까봐 걱정하는 남편의 부탁을 받고 그 투자건의 사실 여부를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불안하니까 자기는 바쁘니까 못 알아보니까 탐정분한테 우리 아내가 지금 이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합법한 투자인지 알아봐 달라. 그 주체에 관련된 사람들이 진짜 맞는지도 확인하려고. 선배님 좀 일찍 아셨으면 탐정분들한테 그러니까. 도움 좀 받았으면 좋은데 그죠? 네. 아이고 참. 지금 이미 빠지셨어 이 에피소드에. 아니 표정이 벌써 몰입하셨는데. 자 벌써 이제 달릴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달릴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예. 네, 조심히 오세요. 자, 여기 올라오실 때 좀 조심히 올라오시고. 네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여기 명당이죠, 명당. 사모님 지금 계시는 이 자리가 도로가 들어서는 자리입니다. 정말요? 아까 그 오면서 산 말씀드렸죠? 그 산에서부터 여기 지나서 저 서울까지 도로가 쫙 깔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 강남까지 1시간 반이면 바로 쏠 수 있는 거죠. 그 강원도 양양이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부터 땅값이 엄청 뛴 거 아시죠? 여기가 평당 100인데 못해도 한 20배는 뛴다고 봐야죠. 20배요? 이런 땅을 근데 주인이 왜 파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아, 이 땅이 저희랑 오랫동안 거래해온 회사에서 따로 빼놓은 거거든요. 그 퇴직하신 분들한테 저렴하게 팔아가지고 챙겨드리는 거죠. 근데 뭐 말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저한테 조용히 적당한 가격에 판매해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운이 아주 좋으십니다. 그러게요. 운이 좋다. 특별히 빼놨다. 꼭 저런 식으로 해. 자 여러분들 이런 그 토크 패턴을 여러분들도 좀 운이 좋으시다. 입력을 해놓으셔야 돼요. 네. 앞으로. 그러니까 남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래 이제. 예. 공사는 2년 후부터 시작한다는데 이거 소문 퍼지면 절대 이 가격에 못 사십니다. 투자자들이 막 귀신같이 냄새 맡고 막 달려들거든요. 그런데 진짜 도로 되는 거 맞아요? 당연하죠. 아, 이게 대회비라서 어디 가서 절대 보셨다는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저 비밀 저. 카메라가 내장된 볼펜이에요. 현장에 가셔서 이걸로 기록 좀 부탁드릴게요. 보셨다는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역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다 뭔데? 찍고 있어요 지금.
이거 진짜 대비서는 맞아요? 이건 진짜 비밀인데 장 과장님이랑 지인이라고 하시니까 특별히 말씀드릴게요. 그 김이삭 국회의원 아시죠? 그분이 국토부 장관님이랑 신분이 있으시다 보니까 지난주에 여기 들리셨습니다. 이분이 여길 왜 오셨겠습니까? 그분도 땅 사러 오신 거예요? 그거는 노코멘트 할게요. 가시죠. 국가기관에서 만든 문서를 저렇게 유출한다. 이거는 범죄가 아닙니까, 변호사님? 범죄죠. 범죄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면 그렇죠. 공무상 비밀 그렇죠. 누설이에요. 그러니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1년도에 되게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LH라고 거기 이제 직원이었던 사람이랑 직원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신도시가 개발된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제 개발 토지를 이제 수십억 원어치 산 거예요. 이미. 그래서 굉장히 크게 이슈화가 됐었던 예.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 법까지 제정이 됐어요.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해서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이런 재산상 이득이 될 것 같은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혹은 이런 것처럼 타인 명의로 취득을 하면 7년 이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법이 굉장히 강화됐고 이 정보를 취득한 사람도 이제 처벌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됐었어요. 깐깐해져야지. 너만 알고 있어. 넌 운이 좋은 거야를 제일 경계하시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진짜 그런 얘기는 너는 지금 되게 운이 없는 거야. 라고 반대로 생각하셔도 된다. 그렇죠. 다 듣고 왔어요. 좀 풀어봐요 좀. 빨리 해주세요. 사모님 이번에 네. 진짜 탁월한 선택하신 거예요. 이쪽에 개발 부지가 완전 대박이에요. 진짜? 들어오세요. 아 기획부동산 업체네. 아유 실장님. 아유 여태까지 사모님들이 기다렸어요. 절 왜요? 자기가 말한 그 땅 말이야. 슬쩍 흘렸더니 사겠다고 난리 아주. 그래요? 그거 진짜 맞으면 제가 웃돈 얹어드릴 생각도 있는데 일단 그 땅 좀 저희가 좀 보죠. 봤을 때 진짜 괜찮고 확실하면 저희는 오늘도 황궁으로 바로 입금 가능해요. 지금 보러 갈 수 있죠? 아 당연하죠. 여보, 우리 빨리 돈부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보,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빨리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뺏기면 어떡해. 일단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 좀 해보자. 응? 이거 보고 솔직히 PTSD 오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중에 나 저렇게 당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거 더 심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실제로 원래 그 땅은 팔 것도 아니었고 네. 그거를 이미 해가지고서는 그날 먼저 사갔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지만 또 빼돌린 게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다음 거를 무조건 사게 만드는. 그럼. 이것도 수법이에요. 자, 이건 솔드아웃이고요. 예. 아, 근데 하나가 더 급하게 하나 조그만 게 또 나왔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안 속아야지. 속아야죠. 그럼요.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나마 덜 속아요. 네. 의뢰인과의 통화 연결로 모든 걸 듣고 있던 저인.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서둘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탐정들은 눈치를 챈 거지 이제. 예, 대표님. 제가 하나 뭐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거든요. 그리고 의뢰인이 찍어온 영상을 토대로 주변을 수소문해가며 조사한 결과 의뢰인분 걱정이 맞으셨네요. 역시나 사기 맞아요. 그 서류 위조예요. 국회의원이랑 찍었다는 사진도 합성이고요. 마을 분들도 땅 개발 관련해서 전혀 모르는 데다가 그 부동산도 그날 하루 빌린 거더라고요. 당연히 부동산 소장부터 손님들까지 싹 다 역할 대행 알바 써서 거짓말 시킨 것 같고요. 아내분이 섣불리 계약하시거나 하시진 않으셨죠? 네, 아내가 독촉하는 걸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아유,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 다행이네요. 빨리 아내분께도 말씀드리세요. 감사합니다, 탐정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했을 수도 있어. 아, 그 사이에요? 아까 조바심 나는 거 봤죠? 경험이 좀 있으시죠? 아유. 지금 몰입하셔가지고. 야, 역시 사기였네. 아, 이 기획 부동산 사기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무섭다. 그렇죠. 네. 이제 보면은 개발이 어려운 땅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로가 없는 맹지라든지 아니면 개발 제한 구역 걸려서 개발이 안 된다든지 이런 토지를 굉장히 싼 가격에 일단은 사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막 개발될 것처럼 막 그래서 투자자를 유치한 다음에 이걸 굉장히 비싼 값에 팔고 그냥 잠적해버리거나 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2021년도쯤에 굉장히 큰 기획부동산 사기가 있었거든요. 피해액이 그 당시 한 242억 정도? 그 정도 됐어요. 아, 대단하다. 예전에 이제 우리 뭐 연예인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뭐 이런 땅 부동산 사기 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을 샀는데 썰물 때만 내 땅이 보이고 아, 맞아. 밀물 때는 내 땅이 안 보이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요. 분명히 땅을 샀는데 썰물 때 산 거야.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연예인을 앞세워서 이분도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분도 샀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저 사람도 샀는데 이게 사기겠느냐 해서 자기도 이제 사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연예인이나 유명인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분들도 조용히 샀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예요. 들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그 의뢰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내분이 5억을 입금하셨다고요? 네. 여보! 선배님! 5억을 어떻게 모았어? 예금은 틀리지가 않네. 아이고, 아, 머리야. 어떡하냐, 남편분. 어떡하냐, 진짜. 제가 그렇게 기다려보라고 했는데 알겠다길래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탐장님 전화 끊고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저 몰래 미리 돈을 보냈더라고요. 아이고. 어딨어? 아유, 큰일이네요. 저희가 조사할 때 보니까 그 실장이라는 사람 바지 사장 같았거든요. 이러면 돈이 흘러들어간 계좌를 찾아내는 것도 그렇고 사기꾼 실체를 찾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쉽지 않겠는데요? 까마득하다. 이거 어떡하냐. 근데 지금 더 급한 문제가 또 있어요. 뭐가요? 사채를 썼다고? 미안해요, 여보. 당신은 기다리라 그러지. 땅은 입금순으로 딴 사람한테 넘어간다 그러지. 아유. 좋은 기회인데 그거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안해요, 여보. 아, 이게 미안해가 계속 되풀이되니까 같은 실수가. 아, 진짜 두렵다, 결혼. 아, 진짜 너무 두렵다. 아니,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니, 그렇잖아. 열심히 번 돈인데 내 배우자가 내 돈을 야금야금 다 날려먹으면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우리 선배님은 저 당시 때 돈을 보냈다는 거 알고 나서 어떻게 정리를 하셨어요? 정리가 안 됐죠. 그냥 속만 터지는 거지. 자기가 벌인 일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셨어요, 그래서? 뭘 알아서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 이 사기꾼들의 공통점이 전화는 또 받아. 그리고 안심시켜 막. 희망 고문. 네, 희망 고문 시켜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요번에 빼덕만 더 있으면 우리 봤잖아. 우리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더 태운 사람들도 있어. 저기 원금 찾으려고. 야, 어쩜 이렇게 패턴들이 다 똑같냐? 아니, 진짜. 공통적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인색이 남편분이 안 좋아 정말 마음이 그래도 따뜻한 분이다. 아내가 저 정도로 사고를 치면 되게 차갑게 지금 계속 대응을 하고 계세요. 어쨌든 근데 간에 두 분이 나이 차이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 보여요. 9살잖아. 9살잖아. 그 모습이 조각경도 살짝 닮았어. 맞아, 저도 생각했어요. 약간 닮으셨어. 아, 다행입니다. 우리 선배님이 지금 재밌게 관람하시네요. 아, 다행입니다. 일단 사채업자한테 연락해. 일부라도 갚는다고. 그거 이자 장난 아니잖아. 네, 여보. 아니, 왜 그렇게 사고를 치셔? 아우, 진짜 환장하겠다. 난 몰라. 왜? 안 받아요. 그럼 사채업자랑 연결이 아예 안 된 건가요? 계속 안 받다가 딱 한 번 통화가 돼서 일부라도 갚겠다고 하는데도
계좌번호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돈 달라고 하루에도 몇십 번 쪼는 사채업자 얘긴 들어봤어도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라. 꼼 쓰는 거 맞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채업자들이 일부러 연락을 안 받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자 불리려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원금보다 불어난 이자를 얘기하죠. 의뢰인분 재산이 좀 있다고 하셨죠. 나중에 이자 왕창 얹어서 받아내려고 지금 수작 부리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탐정님? 최대한 빨리 찾아내야죠. 지금 이 시간에도 이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런 경우가 있구나. 황당하네. 근데 두 분은 경제적으로 부족하거나 아쉬울 일도 없으신데 아내분은 왜 자꾸 무모한 일을 벌리시는 걸까요? 지난번 사기 때도 그랬고 보통 잘 안 그러는데. 그게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한데 뭐가 있나 보다. 탐정님 믿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에피소드가 있나 봐요. 네, 그럼요. 의뢰인과 나눈 대화는 절대 비밀로 지켜드립니다. 사실 전처와 사별하고 지금의 아내와는 전 3년 전 재혼했습니다. 배우이구나. 여보 식사하세요. 사업은 무슨 사업? 다니는 회사 열심히 다녀. 지훈이에요? 아들. 이놈 자식 툭하면 사업하고 싶다고 돈 달랐는데 속 터져서 원. 어릴 때야 귀엽기라도 하지. 머리 커지고 지혜비 돈 뜯어낼 생각밖에 안 하고. 회사 다니기도 너무 힘들고 또 당신이 워낙에 든든하니까 기대고 싶어서 투정 부리는 거겠죠. 바쁘시고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응? 뭘 또 이렇게 차렸어? 식구도 둘밖에 없는데. 당신 맛있게 먹는 거 보는 게 내 유일한 낙이니까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지훈이랑 정훈이한테도 반찬 보냈는데 밥은 먹었으려나? 머리 큰 놈도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신경 끄고 우리나 맛있게 먹자고. 아내는 저랑 사이가 좋았던 것은 물론이고 제 아이들한테도 끔찍하게 잘했어요. 역시 갈비찜은 당신 못 따라간다니까. 천천히 많이 들어요. 여보 왜 그래요? 여보. 어머 여보. 어머 왜 그래요? 여보 어떡해. 여보. 한동희님 그동안 관리 잘하셨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봐요. 지난번에 스텐트 시술하신 거 심근경색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족력도 있으시고 앞으로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네. 아내분이 좀 많이 챙겨주세요. 네. 여보. 스트레스 줘서 죽이려고 그러나? 스트레스로 죽인다고요? 그리고 재산은 자기 거가 되잖아 다. 야, 스트레스로 살인. 스트레스 살인. 야, 이거 침묵의 살인자 스트레스. 저 정도면 죽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거 몇 번만 더 하면. 너무 무섭다. 아빠, 회사 일이 너무 밀려서 병원은 못 들릴 것 같아. 아줌마 있으니까 괜찮지? 아빠, 입원했다며? 나 지금 동아리 MT 왔는데. 아빠 태어나면 집으로 갈게. 미안. 자기 아내가 자기를 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내가 없었으면 난 죽었구나.
자식들도 안 들여다보는 나를 헌신적으로 간호해주는 아내를 보니 나이 들면 처밖에 없다는 말이 진짜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죽으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될까 하는. 애틋함이 이제 또 그런 게 생기니까. 지난번에 말한 서류 가져왔어. 내가 죽으면 그 사람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거야? 지금 대표님 자산이 부동산, 현금 다 합치면 대략 100억 정도 되고요. 법적으로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상속되니까 사모님은 37억 가까이 가져가시게 되겠네요. 부동산은 상속할 때 취득세도 따로 내셔야 되고요. 그놈의 상속세. 우리나라 상속세가 문제야, 문제. 막상 그 사람한테 얼마 주지도 못하고 가겠구만.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긴 조심스럽지만 세금이야 당연히 나라에 내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아드님 두 분은 괜찮으실까요? 아직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모님이 자기들보다 더 많이 상속받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안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래. 그런 생각 안 해본 거 아니야. 재작년에 죽은 이엔 상사 박 사장. 자네도 건너 들어봤지. 채혼한 산모랑 자식들이랑 박 사장 죽고 나서 소송까지 가서 아직까지 법정에 싸우고 있다더라고. 그 순진하기만 한 사람이 그런 상황 닥치면 어떻게 버티나? 그래도 한 사장님 아드님들이 그렇게까지. 내 자식들이 그럴 놈들이 아니다 싶다가도 또 돈 앞에 장사 없는 거 자네나 나나 살면서 많이 봤잖아. 사람 또 변하니까요, 막상. 돈 앞에서. 징여세도 만만치 않을 텐데 갑자기 쓰러지고 나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드네. 사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제가 사장님께 권해드리기가 좀 그래서. 뭔데? 뭐길래? 뭘 뜸을 들여? 불법인가? 편하게 말해봐. 싫어요. 여보, 싫어요. 돈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잖아요. 응? 이혼? 그게 아니라 다 당신이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냥 이혼한 척만 하는 거야. 위장 이혼 어떠세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그 아파트 당신한테 주는 거면 세금 안 내도 된대. 나 그 돈 없어도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나 아픈데 병원 한 번도 안 와보는 것들이야. 지난번에 죽은 박 사장 이야기 내가 당신한테도 했었지. 지금은 몰라도 쟤들도 결혼해서 가정 생기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 박 사장네 자식들도 며느리들이 난리쳐서 그리 된 거라더라. 야, 아내분은 정말 끔찍히 생각하시네. 엄청 생각하시네. 미리 주고 싶다는 거잖아. 나 먼저 가면 당신 더 편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깟 서류상 이혼이 뭐가 그리 대단해. 우리가 같이 사는데. 당신이 오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왜 위장이혼까지 하면서 내가 그걸 받아야 돼? 내가 그렇게 못 믿어요? 당신이 주는 돈 없으면 굶어 죽을까 봐? 그 돈 내가 벌면 돼요. 제발 다시 생각해요, 여보. 왜 내 마음을 몰라, 여보. 우리 달라지는 거 없어. 그냥 서로만 달라지는 거야. 애들한테도 다 비밀로 할 거고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 제발, 응?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응? 내 옆에 있어주는 여자한테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가지고 저런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한데 남편이 죽어서 상속을 받는 것과 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을 받는 게 그럼 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단 세금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재산 분할은 이게 누군가에게
뭐 이전이 되긴 하지만 그냥 자기 거를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혼인 기간 동안 같이 이룩한 거를 청산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거를 찾아오는 개념이라 뭐 세금이 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이제 취득할 때 취득세는 발생하는데 그것도 이제 한 50% 정도 이제 할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수많은 부자들이 재산 때문에 위장 이혼을 한다는 얘기를 저도 좀 많이 듣긴 들었어요. 실제로. 실제로 이제 굉장히 수백억 대 자산가가 있었거든요. 부부가. 근데 이분이 세금 내기가 너무 싫었나 봐요. 지금 말한 것처럼 재산 분할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뭐 고급 빌라니 땅인을 다 넘긴 거예요. 결국에 위장이혼인 게 밝혀져가지고 남편분과 처벌 받았어요. 위장이혼인지 어떻게 그러게. 근데 한 공간에서 같이 살거나 아니면 그 인근에서 같이 살거나 그러니까 보면은 뭐 이제 기지국 같은 것도 다 조사하거든요. 그렇지. 그렇겠죠. 너무 가깝게 붙어서 살고 전화도 매일 통화하고 이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 만나 싶기도 하고.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증여세부터 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부터 해갖고 이제 세금을 그냥 막 두들겨 맞는 거죠. 아, 근데 아무리 상속세가 크다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요? 그러니까 보면 상속세율이 높은 건 사실이죠. 뭐 OECD 국가 중에 보면 보통이 한 최고 구간이 한 26%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30억 이상이 되면 50%의 상속세율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식이 많은 경우에는 할증까지 돼갖고 최대 60%까지 이제 상속세를 낼 수가 있어요. 좀 세긴 세. 근데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상속할 때 그 상속세 자체가 재산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재산이 막대하게 많으신 분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세금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당 안 이제 될 것 그 같은데요. 기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해외로 가거나 뭐 이민을 가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사실 있는 거죠. 좀 부가적인 말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이제 상속세를 그렇게 높게 책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개발을 할 때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했단 말이에요. 어떤 특혜 정도로 이제 기업을 지원해 줬는데 이거 키워놓고 보니까 이게 사회에 환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그냥 대물림 되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자식들한테 대물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속세율이 높아진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속세 많이 안 내려면 많이 벌지 마. 적당히 벌고 적당히 벌어. 적당히 쓰자. 조금 우리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가 이제 죽고 나서 남겨질 아내분이 너무 안타깝고 조금이라도 더 뭔가 챙겨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방법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았네요. 아내분 명의의 재산을 돌아가시기 전에 절세해주고 싶어서 위장이혼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위장이 온다고 재산도 일부 넘겨줬는데 그 재산을 지금 까먹고 있으니 그 후로 아내가 좀 그래요. 오죽 자기가 못 믿었으면 제가 그런 생각까지 했겠냐고. 자기가 그렇게 걱정되면 경제적으로 자립해보겠다고 빵집을 해보겠다, 주얼리샵을 해보겠다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기당하고 뭐하고 할 때도 괜히 자존심 상할까 봐 제대로 말리지도 못하고 불안불안했었는데 결국 이런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기꾼과 사채업자 양쪽 다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기꾼의 정체를 알아보는 한편 나날이 이자가 불어가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재빨리 사채업자를 찾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탐정님 찾았어요. 그렇게 저흰 사채업자의 SNS를 통해 그가 자주 가는 카페를 알아냈고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그 사채업자가 자주 찾는 데란 말이지? 네. 저 사람 맞지? 맞아요. 결국 저희는 사채업자를 찾아냈고 그에게 접근하려던 그 순간 저 아내분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뭐 갚을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의뢰인 아내분 맞죠? 이봐야 돼. 의뢰인 없이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나 보다. 외분들 중에
가끔 좀 안 갚으신 분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 날짜에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당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가보자. 아, 나 고객분들이 다 이러면 좋겠어. 아, 너무 막히하시네. 생각보다 너무 잘 통하네요. 뭐지? 잠수 타던 사채업자한테 돈 뜯기는 사람 치고는 너무 맑은데? 오히려 친해 보이는데요? 뭐죠 이거? 잠적했던 사채업자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화기애애 보이는 아내의 모습.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와, 와. 저희는 조심스럽게 아내를 조사해 보기로 했고 며칠간 아내의 행적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아내는 평소와 다른 곳으로 향했고 복장도 평소랑 다른데? 그녀의 목적지는 다름 아닌 모텔이었습니다. 모텔을 간다고? 모텔로 들어간다라. 설마 그 사채업자랑 불륜 관계인가? 아 진짜 이거 뭐야 이게 말이 돼? 뭐가 있어? 탐정님 나왔어요. 어? 자기야? 한 번 더 뜨겁게 만들어줘. 뜻하지 않게 의뢰인 아내의 외도 현장을 발견한 저희는 곧바로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아내분께서 외도 중이신 것 같아요. 네? 야, 큰일 났다 이거. 너무 열받는다.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요? 설마 그 사채업자랑 불륜이 난 겁니까? 아니요, 그 사채업자는 아니고 다른 남자더라고요. 이놈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요? 아는 분이세요? 네. 제가 몇 년 동안 일 맡겼던 세무사. 세무사요? 사실 세무사!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위장 이혼 어떠세요? 어머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해요 이거 어떡하냐 진짜. 아 너무 춥다 자기야. 한 번 더 뜨겁게 만들어줘. 아 정말 놀래가지고.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일단 아내분의 외도를 밝히는 게 먼저인데 싶어 두 분 관계를 조사해봤는데요. 세무사가 그러니까 일부러 흘렸네. 와, 저 쓰레기를 진짜 와. 아, 날이 점점 추워지네. 우리 따뜻한 데 갈까? 동남아 어때? 완전 좋지. 네 남편 출장 일정에 맞춰서 가면 되겠네. 나 거기 가고 싶어. 1박에 1,000만 원짜리 호텔인데 거기 이번에 영화배우 하태리가 갔다가 엄청 유명해졌잖아. 그래? 당장 그 사람한테 연락해야겠다. 사채업자한테 계좌번호 받았다고. 아, 요즘 맨날 연락 되냐고 쪼거든. 이자가 엄청 쌓였을까 봐 걱정되나 봐. 아니 그 양반은 돈도 많은 양반이 진짜 쫌생이처럼. 그것만 잘 됐어도 20억은 거뜬했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그 양반 어떻게 눈치챘지? 지난번 건 의심도 안 하고 금방 2억 입금했었잖아. 내 말이. 근데 진짜 자기 말대로 위장 이혼하길 잘한 것 같아. 법적으로는 남남인데 돈은 합법적으로 뜯어낼 수 있고. 내가 뭘 했어? 어? 돈 벌게 해준다고 했지? 와, 저런 여자랑 결혼하고 와. 너 근데 괜히 욕심 부린다고 혼자 다 먹을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정산 잘해줘. 안 그러면 나중에 진짜 탈난다. 알겠어.
이 둘은 단순히 불륜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재산을 노리고 위장 이용과 부동산 사기를 함께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무섭다. 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너무 섣불렀다고. 진짜. 그러네요. 좀 더 살아보고 뭐 유산도 좀 넘겨줄 것도 좀 미뤄두면 뭐 이렇게 급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참 남편의 따뜻한 마음을 그러니까요. 애초에 이제 아내라는 사람도 기획으로 잠입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큰 대규모 사기를 펼친 건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세무사가 소개해준 것 같아요, 저 여자를. 그렇죠. 네. 내 모든 재무 관리를 한결같이 꼼꼼하게 담당해줬던 세무사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소개팅으로 여자를 소개시켜줘. 네.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네. 결혼해? 이런 게 사실- 누구나 당할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저 상황이면은 그죠? 당해도 할 말 없어요. 저 진짜 나를 속이기 위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날 중심으로 몰래 카메라 찍고 있어. 맞아. 그럼 당하는 거지 뭐. 자, 아내가 자신의 세무사와 바람을 피우며 돈까지 뜯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정말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안 되는데 충격받으면. 지금 사기랑 위장 이혼도 둘이 다 짜고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채업자도 실장이라는 분도 일부 떼주는 조건으로 세팅된 것 같더라고요. 통장도 다 대포 통장 같고요. 와, 아니 세무사를 못 믿으면 이제 누굴 믿어야 되는 거야? 믿었던 아내의 배신에 충격에 휩싸인 의뢰인. 도대체 그녀의 배신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였을까요? 여보, 일찍 왔네요? 무슨 일 있어요? 침착해야 돼. 침착해야 돼. 지금 건강 생각하셔야지.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하냐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사기에 위장 이혼까지. 당신이랑 그 자식이랑 짜고 그런 거 모를 줄 알아? 당신 왜 그래요? 몸이 아프더니 심적으로 당신 지금 좀 이상해요. 그만해. 다 알고 있다니까.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난 모르는 일이에요. 뻔뻔하다. 이래도 발뺌할 거야? 이거는 그 남자가 막 억지로 그런 거예요. 보람이가 뭐야? 뭐야? 결혼했어? 니들 부부였더라. 우와. 세무사랑? 그건 맞는데 이혼했어요. 이혼한 지 5년도 넘었다고요. 니들 이혼하고도 만나서 나 등쳐먹을 계획 짠 거 모를 줄 알아? 이 기묘한 사건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아 맞다. 자, 김진환? 이름 바꿨어? 개명했어. 이름 바꾸면 세무사 사무실 더 잘 된다고 해서 바꾼 지 좀 됐는데 말해준다는 걸 깜빡했네. 쏘리. 그럼 이제부터는 진환 씨라고 불러야겠네? 지수야. 응? 나 재혼해? 저 남자도 정말. 뭘 그렇게 놀래? 전 남편 재혼한다니까 서운해?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럼 이제 우리 못 만나? 아니, 달라지는 건 없지. 지금처럼 쿨하게 만나면 되고. 아, 참. 진짜 신기해. 같이 사는 건 그렇게 힘들었는데
같이 하는 건 왜 이렇게 잘 맞냐? 어? 그럼 나 가끔 한 번씩 용돈 주던 것도 계속 할 수 있고? 아, 뭐 그거야 뭐. 돈 관리 내가 하니까. 그냥 거의 짐승들 아니야?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다시 만나서 저렇게 판을 짠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혼하고 저렇게 다시 만나서 뜨겁게 불타오를 수가 있을까요? 아니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다시 그 여자랑 다시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렇죠. 예, 다시 근데 재혼할 저렇게 수 근데 있죠. 이혼을 했는데 난 지금 재혼할 사람이 있잖아요. 자, 자기야, 우리 헤어졌지만 잠깐 우리 집에 올래? 가서 나 재혼해. 그럼 어떻게 나 어떻게? 아 그냥 또 와. 둘은 그냥 되는 거 아니야. 파트너고 그냥 아 진짜 어지럽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근데 지수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 목돈 벌 생각 있어? 목돈? 어. 너 나랑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한 것도 다 날리고 언제까지 너 월 300 받으면서 가끔 나한테 용돈이나 받고 그렇게 살 수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내 고객 중에 비닐 공장하는 아저씨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응. 보니까 가족력도 있고 여러모로 골골대. 집안 대대로 단명한데 위에 형들도 60을 못 넘겼어. 그래서 내 생각에 이거 몇 년이면 될 것 같은데 어때? 그 인간 저 세상 가면 그 재산, 그 돈 싹 다 네 거 되는 거잖아. 야, 돈 많고 명 짧은 놈 딱 그거네. 아, 진짜 미치겠네. 사람은 착해? 뭐 꽤 매너 있고 나이에 비해 젊어 보여. 재산 문제는 나중에 내가 알아서 정리해 줄게. 넌 결혼만 해. 기묘한 장면이다 진짜. 내가 우연인 것처럼 자리 한번 만들어 볼게. 너 남자 잘 꼬시잖아. 몇 대 몇으로 할 건데? 그렇게 세무사는 의뢰인에게 좋은 중매 자리가 있는 척 속여 전처를 의뢰인에게 소개해 준 것이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들게. 네. 셋이서 이렇게 식사하는 건 처음이지. 자네도 우리 아내 실제로 오는 건 처음이고. 네, 대표님. 결혼식 때 바쁘다고 못 가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자네 덕분에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데. 진작 이런 자리 마련했어야 했는데.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네, 사모님.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신데요. 대표님, 부럽습니다. 부럽긴. 잠깐만. 맛은 어때요? 네, 사모님.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맛있어요. 반찬만 맛있게요? 딴 것도 맛있게 잘하는데. 둘이 좋아 죽네. 저게 전문용어로 발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발이 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정이라고 그러죠. 발정 남녀. 예, 이게 발정 남녀죠. 이게 발에 정이 들어서 말로 예, 발정. 그렇죠, 발정. 예. 욕정과 맞네. 발정을 갖고 있어요. 맞네, 맞아.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지만 변수는 의외의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던 것이었죠. 돈 때문에 3년을 저 남자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랑 살고 있는 거잖아요. 수수 잘 됐대. 관리만 잘하면 된대. 어쩔 거야. 어떡할 거야. 좋아. 노인네 생각보다 질기네.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겠어. 숨 막혀서. 나 어떡해? 이혼하면 되지. 이제 와서 이혼하라고? 땡전 한 푼도 없이? 뭐
너 진짜 이혼하래? 가짜 이혼하라고, 가짜. 가짜 이혼? 너 아까 잠깐 자리 비웠었지? 그때 전화 왔더라. 자기 죽으면 너한테 줄 재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알아봐달라고. 근데 상속세나 증여세가 워낙 세야 말이지. 그래서 위장이혼해서 재산 분할로 세금 없이 재산 물려주라고 그렇게 말할 계획이야. 어때? 아이디어 죽이지? 그게 가능해? 나 세무사야. 세금 때문에 위장이혼하는 거 한두 번 보냐? 그럼 얼마나 준대? 20억짜리 아파트. 좀 아쉬운데. 뭐? 너 잘 생각해. 그거 적은 돈 아니야. 나 24시간 몸 바쳐서 봉사했어. 3년을 내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살았다고. 근데 20억 먹고 떨어지라고? 그건 아니지. 일단 이혼부터 하고 돈 어떻게 더 뜯어낼지 이 잘나신 세무사님 머리 좀 굴려봐. 응? 더 이상 의뢰인이 죽기만을 기다릴 수 없었던 두 사람은 위장이혼과 부동산 사기까지 계획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니들 둘이 짜고 사기까지 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 그 사람이 내 전 남편은 맞는데 그 이후로 우린 그냥 친구처럼 지냈고 좋은 사람 소개시켜준다길래 그냥 소개받았을 뿐이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끝까지 거짓말하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사기꾼들 저렇게 뻔뻔해요. 당신 진짜 끝까지 나한테 거짓말할 거야? 당신이야말로 왜 이래요? 이제 와서 나한테 한몫 떼준 게 억울한 거예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왜 이래요? 그런 거 아니라는데 내 말을 그렇게도 못 믿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야. 아무리 돈이 눈이 멀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이걸 다 알고도 당신을 가만둘 것 같아? 여보, 우리 이미 이혼했어요. 당신 이미 아파트 명의 나한테 넘겼고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상간 소송이라도 하실 건가요? 상간 소송 정도로 끝날 것 같아. 휴대폰이랑 자동 저장 기능이 연동돼 있다면 뭐 통화 내역이나 사진들이 다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저희는 세무사와 아내를 조사하는 한편 통화 녹음 같은 중요한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고 마침내 찾았어요. 아내의 클라우드 계정 속 세무사와의 통화 녹음을 발견했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좀 빨리 끊어주면 안 돼? 이제 냄새까지 난다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 맞아? 열심히 짜고 있지. 나 좀 빨리 끊어주면 안 돼? 이제 냄새까지 난다고. 왜 시큼텁텁한 냄새 있잖아. 그 노인들한테 나는 거. 정말 비위상해 죽겠어 진짜. 아이씨, 그만 좀 재촉해라. 위장이혼부터 재산 분할까지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다 내가 알아서 해준다는데 좀 기다려. 너 혹시라도 내 뒤통수 치고 챙겨갈 생각이면 꿈도 꾸지 마. 돈이고 뭐고 싹 다 불어버리고 같이 죽는 수가 있어? 너나 통수 칠 생각하지 말고 약속 지켜. 지금 개처럼 구르고 있는 사람이 누군데? 돈 빼돌릴 생각이면 꿈 깨는 게 좋을 거야. 이거 싹 다 녹음하고 있으니까. 서로 깔끔하게 반씩 나눠 먹고 털자고. 알았어. 알았으니까 빨리 좀 처리해줘. 답답해 죽겠어. 노인네 올 시간이다. 끊는다. 노인. 서로를 믿지 못한 그들은 모든 통화를 녹음해 증거를 남기고 있었고 우리는 그 파일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뭐라고 할래? 이건 사기야. 범죄라고. 상간 소송 정도로 넘어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 여보,
여보 미안해. 근데 나 살면서 최선을 다했잖아. 밥 차리고 빨래하고, 당신 기쁘게 해주려고 무엇이든지 다 열심히 했잖아. 그거 봐서라도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이게 봐주고 말고 할 일이야? 당신 나 사랑하잖아요. 나 당신 사랑해요. 그건 진짜였어. 우리 이혼 취소하고 다시 합치면 되잖아요. 처음에 결혼은 돈 때문에 했지만 결국 나 당신 사랑하게 됐어요. 진짜 당신 대단하다. 나 1000만 번 사죄할 수 있어요. 잘못했어요. 사랑해요, 여보. 한 번만 봐줘요. 우리 다시 돌려놔요. 사랑한다고 얘기해줘요, 여보. 귀신. 계속 달콤한 말로 막 이렇게 막 유혹하고. 와, 숨쉬는 귀신. 그러면 어떡해. 아 비참하다. 저럴 때는 정확하게 내가 잃어버린 거, 내가 당한 거 팩트만 계속 머릿속에다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아내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된 의뢰인은 그렇게 그녀와의 끝을 결심했고 얼마 후 망했어, 망했다고. 무슨 말이야? 자기한테도 상관 소송 할 거래. 어떡해? 뭐? 저 세무사 커리어도 끝난 것 같은데? 의뢰인은 아내와 세무사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와 상간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환 민지수 씨 예? 무슨 일이시죠? 같이 가시죠. 아니 무슨 일이에요? 의뢰인을 속이고 부동산 매매 및 사채가 있다고 하여 돈을 뜯은 것과 일전에 2억을 사기당했다고 거짓말한 부분 등을 통틀어 두 사람을 공범으로 묶어 사기죄로 고발하고 소송까지 건 의뢰인. 이후 두 사람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고 이로 인해 세무사 결격 사유가 되어 세무사 등록 취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증여를 위한 위장이혼이었다는 사실을 자백하여 아내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이젠 괜찮으시죠? 이번에 저를 좀 돌아다 봤어요. 가만히 보면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이 차이 나는 아내랑 재혼한 것도 그렇고 세금 아껴보겠다고 위장이혼한 것도. 그러면서 저는 남들보다 똑똑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다 비워냈으니 남은 인생 자연스럽게 나이 들고 싶네요. 자, 그럼 또한 감사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형님. 예. 오래오래 건강하시는 게 복수예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사랑에 눈이 멀어 길을 헤매다 사랑해요, 여보. 큰 값을 치르고 제자리로 돌아온 의뢰인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욕망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사랑과 욕망의 안개로 뒤덮인 이 도시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번 보시